요즘 K리그에서 무지성 3백,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또 3백이 아니라 5백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3백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그냥 3백만 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J리그에서도 3백이 늘어나고 있어서 J리그 공식 유튜브에서 어째서 J리그에서는 3백이 늘어나고 있는가 라는 인터뷰를 이제 올 그 은퇴한 선수들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내용만 추려가지고 번역을 해서 요약을 대충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상위권, 이게 이 영상 촬영 시점으로 7월 8일인데, 이때 1위 가시아가 이제 3백, 그리고 5위 히로시마, 7위 마치다가 3백, 그리고 나머지는 4백. 3백이 3팀, 4백이 4팀. 3백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뭐 많이 늘었다. 근데 이게 뭐 원인이 이거저거 많겠지만, 이 인터뷰에서는 이 늘어난 원인을 이제 여러 개 꼽아봤는데, 첫 번째 이유가 좀 골 때립니다. 일본인은 근면성실하기 때문에 수비할 때 컴팩트하게 달라붙는다. 그래서 좌우전환을 놀랍게도 이게 일본어 되시는 분들은 바로 날조가 아니란 걸 아시겠지만, 일본인은 근면하다. 그래서 수비할 때 강하게 마킹을 하기 때문에 좌우전환할 때 불리하다. 그래서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한 명을 넣었다. 라고 합니다. 나 처음에 이거 듣고 나서, 아니, 리그 공식 유튜브에서 국뽕TV 나올 법한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일본이 어느 분야에서나 일본은 어때서, 일본인이 어때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해. 그렇긴 하죠. 그거를, 뭐 근데 공중파나 그런 데서 얘기하긴 하니까. 웃긴 게 이것만 빼면은 맞는 내용이야. 틀린 얘기도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야. 근데 이제 일본인은 긍정성실, 이게 좀 임팩트가 세서 그치. 그렇지. 일본인은 근면성실. 아, 뭐 그렇다고 칩시다. 약간 아무튼 그, 우리로 치면은 한국인은 끈기가 있으니까는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아무래도. 그치. 뭐 그래서 이제 좌우전환 할 때 공간이 비어서 달려가다가 포지션 무너지니까 그걸 한 명을 더 추가했다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수비하기에 유리하다. 요즘 이제 우리 포백 같은 경우에는 상대 윙어랑 윙백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그 사이에 하프 스페이스, 우리 팀의 수비 쪽에 그 사이드백하고 센터백 사이의 공간을 메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프 스페이스로 상대 선수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센터백이 끌려나가고, 그러면은 상대의 톱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여기 한 명을 더 추가를 해서 한 명이 끌려 나가더라도 상대 톱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놔둬야 된다라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뭐 사실, 하프스페이스가 중요하고 거기를 공략한, 나는 그런 개념은 이제 하루아침에 그게 일어난 게 아닐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요새 히트맵 같은 거나 그런 거를 보면은 윙어도 그렇고 약간 이선의 중앙에 있는 그 공격형 미드필더나 심지어는 또 소매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좀 하프스페이스 쪽이 좀 히트맵이 좀 선명한 경우가 요새는 흔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 하프 스페이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상대도 이제 윙백의 공격을 가담을 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니까 우리도 윙어를 내려가지고 윙어에게 좀 사이드 먼 쪽 공간을 마킹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풀백을 좁혀가지고 하프 스페이스를 막는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러면은 윙어가 너무 많이 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전방에서의 파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우리의 볼란치가 하프 스페이스 빈 공간을 막아주고, 이제 풀백은 먼 쪽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삼선이 약해지죠.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는데, 요즘은 그 대응 방법으로서 지금 올려주신 532 아니면 541 진영을 갖추는 3백 베이스 시스템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원에서의 탄탄함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이유는 아닌데,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많이 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면에서도 좀 이유가 있었는데, 지공 빌드업을 할 때 4-2 진영보다는 3-2 진영이 좀 더 자연스럽다.
근데 이게 살짝 원론적인 얘기구나 하고 느꼈던 게 사실 포백을 쓰더라도 여기서 윙백이 풀백이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6 느낌의 이런 진영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명만 올라가서 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윙백이 오버래핑을 나가기보다는 언더래핑을 나가가지고 중미에서 인버티드를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로 이런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개축도 공격할 때는 3백처럼 이게 요즘 많이 쓰죠. 그리고 4-2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축구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패스를 주고받을 때 삼각형을 이뤄라, 구성을 해라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안 맞다 보니까 후방에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시스템만의 좀 공미 2명을 두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건데 공미와 톱의 거리가 줄어들어서 둘이 패스 플레이를 한다거나 하면 좀 여지가 좀 더 커진다. 유동적인 그런 연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새는 되게 1선 내지 2선 혹은 2선 내지 3선 이런 선과 선 사이의 이런 간격이 또 중요하다고 제시받는 현대 축구잖아요, 요새는. 그치? 이게 또 멀어지면은 또 거기에 공간 사이를 상대가 공략을 해가지고 뭐 볼 탈취해가지고 그대로 역습으로 들고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격이 되게 중요시 받는 요즘인데 이렇게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얘기했던 대로 뭐 활용도 가능해지고 상대방의 그 볼 탈취에 대한 그런 위험성도 줄어들고 대신 이것도 이제 저 친구들을 저 공미 위치에 위치한 2명의 선수를 사이드 윙어처럼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뭐 섀도우로 활용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또 윙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측면에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치다의 로컬보이 오타코스케가 같이 이제 MC로 등판을 했었는데 이제 오타코스케는 이제 풀백이랑 윙백으로 좀 활동을 했다 보니까 이 차이가 무엇이 있냐라고 설명을 했을 때 풀백의 입장에서 풀백은 내 위에 윙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아래쪽에서 공을 잡고 들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3백의 윙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방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미 전방에서 위치하고 그 다음에 볼을 잡아서 가는 게 많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취향의 차이가 사이드백 선수도 취향의 차이에 따라서 선호가 갈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백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는 윙백밖에 없다 보니까 그치. 그거에 대한 뭐 윙백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가중이 될 테고 그게 만약에 단점 첫 번째인데 일단 얘기 계속해. 아무래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만약에 윙백이 막히거나 좀 오버래핑 그런 게 좀 잘 안 되다 보면은 사실상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막히면서 이제 또 공격에서 고전할 수 있게 된다 또. 그치. 그리고 그 단점 윙백이 공수 양면에 능통해야 된다. 그냥 이거는 아까 뭐 섀도우 스트라이커랑 이제 톱이 좀 유기적으로 가까운 자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가 반대로 말하면은 그만큼의 빈 공간을 윙백이 커버를 다 해야 된다. 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윙백을 갈아 마시면서 희생을 시키면서 다른 이득을 취하는 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윙백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에 한 명의 선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의 이제 풋백에 대응을 하려면은 우리도 수적 우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뭐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우리의 메짤라를 올린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센터백에 한 명을 올리는 공격 가담을 시키는 살짝 현대적인 그런 3백이죠.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제안이라기보다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무래도 센터백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이제 3선에서 4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것도 최적적인 부담도 되고 거기다 또 이제
삼선에 올라가는 보통 이제 전진 패스라든가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역할에 대한 가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풋백에 비해서 유동적으로 선수들이 위치 이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다. 3백은.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풋백이 우리 윙어가 사이드로 벌려 있고 윙백이 같이 이제 도와주러 가면서 2대1 구도를 쉽게 만들 수 있고 톱과 공미가 위치를 바꾼다든지 하는 좀 스위칭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반해서 3백은 좀 더 그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현대축구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고 그 안에서도 어떤 디테일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보이지만 아무튼 영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리고 이거 단점도 아니고 특징도 아니지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최근에 와서야 3백이 좀 대두가 되다 보니까 풋백에서 잘하는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이 많은 선수는 있는데 3백을 경험한 선수는 그렇게 많이 없다. 일상적으로 해본 선수가 없다. 라는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백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측면에 있는 센터백들이 와이드 수비수라고 해가지고 약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이드백 위치까지 해가지고 수비하는 경우도 꽤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센터백은 중앙을 지키는 수비수인데 이게 딱 와이드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센터백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센터백도 쉽지 않아. 윙백도 쉽지 않은데 그냥 수비가 쉽지 않다. 수비수들이. 아무튼 사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그 안에서 어떤 디테일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스샷은 안 넣었지만 가시와 레이솔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스위칭도 하고 좀 공격 전개를 예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J리그 한번 재밌는 축구 경기를 보고 싶다 하면은 가시와 레이솔 경기를 보면은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고일만큼 고인 썩은 물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브리그도 보는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주변에서 그렇다면은 누가 얘기를 하면은 요즘 가시아가 핫하대 라는 얘기를 하면은 아주 십덕처럼 쳐다보지 않을까 합니다. 뭐 좋게 얘기하면 축자랄, 나쁘게 얘기하면 좀 씹더. 나쁘게 말하면 토토. 너 토토하니? 아무튼 이거는 J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 유튜브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말고도 다른 이제 주제에 대해서도 대담을 나눴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기억나는 게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부진이라든가 이런저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할 줄 아시면은 한번 보는 거 추천드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요즘 AI한테 이거 해석해서 요약해줘 하면은 다 해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